네, 오늘 아침부터 참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 정치권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교수 모시고 이 문제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 토크 김종래의 이슈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당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다가 들었는데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 TV조선이나 이 TV조선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 소위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는 있으나 아마 합당 같은 건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그분들의 말과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큰 혼선을 줬기 때문에 우선 정중하게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근데 누구나 이게 상상하기 참 힘들 정도로 전격적으로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소동으로 끝났구나. 그다음에 안철수 현상을 이제 일종의 파산 선고를 했구나. 그다음에 야권에서 그 얼마 전 소치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유명했던 그 짬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 금메달 따고 야권에서 이 나쁜 짬짬이를 위한 모노드라마가 진행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거군요. 안철수 의원이 어떤 공황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심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한계에 부닥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것만 좀 설명되는 대로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러면 야권의 짬짬이라고 그러셨는데 시너지 효과 좀 날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우선 저 안철수 의원의 발언 그동안 했던 것 몇 가지만 한번 보여주시죠. 연대로는 패배주의적 시각이고 야권 분열로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다. 그 누가 누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대로라면은 연대를 했으니까 이 패배주의적 시각이 담긴 거고 야권 분열로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서 야권 승리를 위해서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야권 분열 때문에 진다는 건 일종의 부정이라는 얘기면 다음 것도 보시죠. 선거만을 위한 정치 공학적 연대는 없을 거다. 아니 뭐 새정치를 위한 연대라면서요? 글쎄요. 새정치는 양당 구조를 깨는 거다. 이거는 조금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다음 거 보시죠. 이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든다든가. 100년 가는 정당. 지난번에 김한길 대표하고 만났을 때는 기초 공천만 얘기했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볼 때 이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야권이 하나가 된 거니까 이 선거에서는 뭐 시너지 효과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무당파를 한번 보시죠. 무당파. 지금 작년에 TV조선이 무당파 CG 좀 보시죠. 작년에 TV조선이 조사를 했을 때 정치권에 실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90%고 이것이 지금 오늘 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무당파가 25%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누리당 관점이나 민주당 관점이 아니라 이른바 새정치를 갈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현상으로 몰아갔던 그 유권자들이 눈으로 볼 때 지금도 이미 25%인데 그분들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황당하겠습니까? 다시 그럼 또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럼 이게 합쳐지면은 1+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5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옮겨간 사람끼리는 모르겠어요. 또 새누리당 쪽에서 지지하고 어쩐 건 모르겠는데 무당파이었다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 세력은 이걸 보고 새정치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저는 자꾸 시너지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만약에 난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양쪽 다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도 빠지고 지금 새로 생기는 당도 빠지고 정치를 혐오하거나 실망하는 층이 더 늘어나는 향유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럼 각 기성정당의 지지율이 다 빠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윤앵커께서 얘기하실 때 이제 당대 당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엄격히 보면
지금 민주당이라는 큰 당이 당명을 바꾸고 어느 당으로 가 있는데 네. 지역구 의원 두 분이 몇 사람하고 한꺼번에 개별 입당을 하는 거예요. 최재천 전략본부장, 민주당의 전략본부장이 설명하기를 자, 당이 우리 민주당은 합당 결의를 해서 당으로 가고 싫은 사람은 탈당하면 된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 쪽에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입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두 분과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일부 측근들이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는 개별 입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밖에서도 새정치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안에 가서 어떻게 저 새정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새정치라는 말은 그냥 여러 가지 올드 패션이거든 당명 어떤 간판이고 이제 여기는 신당이라든가 세력이랄 것도 없이 그냥 이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및 그분들의 측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대5로 지금 지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그래서 제가 네. 짬짬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고 거기다 나쁜 짬짬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 짬짬이는 둘이 우수한 사람끼리 누구든 1등, 너가 1등, 얘가 2등 아니면 너가 동메달, 네가 4등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5대5가 됐어요. 예. 국회의원이 130명 가까운 정당과 2명인 정당, 그리고 여기는 60년 된 정당과 이제 신설된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은 정당. 당도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당 인지도 네. 뭐 하여튼 준비위원회. 예.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짬짬이가 되겠습니까? 짬짬이라고 할 경우에도 가령 경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네. 자, 경기도의 민주당에서 김진표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겨루고 있어요. 네. 거기에 김상곤 교육감이 만약 교육감으로 출마할 경우 안철수 쪽에서 의원 쪽에서 추천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분은 1등과 2등이 하는 이 말하자면 쇼트랙에서 이 짬짬이가 나옵니까? 더 나쁜 짬짬이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정치가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5대5로 될 경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도 체제를 구성할 때 당권을 누가 갖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당대표나 뭐 당직은 누가 네, 가느냐 네. 누가 가냐고 할 때 이게 민주당하고 뭐하고 5대5가 된다 하면은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설마요. 지금 창당 과정에서 현재 같은 뜻을 모은다 그러지만 실제로 창당할 때 뭐 지분을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을 200개 중에 100개를 안철수 의원 쪽에 하고 민주당 100개 하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유권자들에게는 네. 이 정당의 선택권을 많이 준다는 거와 자 우리끼리 위해서 분할 구도를 가지니 네. 유권자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라. 민주당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의원들 몇 명 입당을 도로 시킨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전제가 네. 뭐 민주당 쪽 분들은 안철수 개가 들어오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지금 당과 당이 하나의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합쳐지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앞으로 몇 달 후에 한번 그 괴로서 존재하는지조차도 한번 보십시다. 아, 그렇습니까? 의원들 몇 분이 들어간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난감한 게 이제 윤여준 씨,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씨 이런 분들은 네네. 어찌 보면은 이 그동안에 정당 신당 설명회를 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자기 지지했던 무당파 그리고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던 일반 유권자들에게 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겠죠. 여기 네. TV조선 나와서 윤여준 씨가 한 말도 있고 김효석 씨가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정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 같은 백면사상인 해설가도 사과를 하고 있으니 네. 그 부분은 설명이 있어야지. 그걸 무슨 2017년도 대권 정권 교체니 그건 본인들의 얘기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반발하고 있는데 내부 반발 강도가 좀 강할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강하겠죠. 그거는 반발이 강한 게 아니라 허탈할 겁니다. 이게 내가 허탈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안 의원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공중파, 지상파 또는 종편에 나와서 한 말과 그리고 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정치는 네, 이렇다고. 네. 그 부분에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혹은 사과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가 유지 논란에 대해서는 네. 약속 위반은 100% 인정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양론이 있는 겁니다. 난 저렇게 엄청난 현상, 새정치 하는 것이 기초공천제를 안 하기 위해서 당이 합쳐진다.
그전에 DJP연합은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네. 양김이 협력은 직선제 개헌 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3당 합당도 여소야대라는 처음 만든 전국 사항을 혼란을 가다듬게 했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 또한 비판을 받았는데 네네. 그럼 이런 식이면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농담을 드리자면 네네. 시내버스 요금 낮추지 위해 올리지 말기 위한 정당연합도 가능합니까? 공공요금 올리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공기업 개혁 반대하기 위한 정당 간 합당도 가능합니까? 이건 도무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안철수 의원이 그럼 대권의 가도에서는 이 오늘의 결정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뭐 꿈꾸는 건 자유지만은 뭐 참 우선 너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지지 세력인 무당파 이 양당 구주의 혐오감을 갖고 있던 이 나라의 젊은 사람,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나는 그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동안 해온 차라리 합당도 고민 또는 창당도 고민하고 있다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한번 했으면 나은데 밑도 끝도 없이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그냥 참 황당한, 그러니까 차라리 도저히 앞이 막히고 맺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방선거 때 아름답던지 처참한 패배를 하고 내가 가졌던 명분을 이렇게니까 새로 시작한다든가 아무런 좋지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 친노 세력 지금 환영한다고 그랬는데 속내는 뭘까요? 글쎄 저는 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봐도 난 그 점이 또 이입니다. 지금요 속으로 가장 웃을 세력은 친노입니다. 왜 그러느냐? 안철수 의원이 밖에서 자꾸 민주당을 공격할 경우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나 정부에 꼬이면 나중에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뒤집어 쓰는 곳은 친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집안 식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환영하지 왜 그분들이 반발할 거라고 하는지 밖에 있어서 싸우기 어렵지. 말하자면 속된 말로 문고로 잠그고 하는데 안에서 다 새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